네, 반갑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기관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침부터 그냥 계속 팔아치우는데요. 이놈들 뛰어가서 그냥 한 대씩 확 쥐어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얄밉게 팔아치워가지고, 네, 시장이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간 때문이에요. 네, 걔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1조 6천억 정도로 오늘 개인들은 순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관들의 차익 물량을 흡수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주가 변동폭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네, 개인들의 매수로서는 조금 네, 방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보합 수준이지만 내용물들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가 또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더 많이 내리고 코스닥은 조금 네, 주춤거리는 그런 형태로 오히려 코스닥이 더 좋게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해화학이나 강원랜드가 또 상승하는 모습, 코로나 이후에 그런 그 소비재 또는 여행주들, 항공주들 뭐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올라간 것 같아요. 뭐 게임주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의 어떤 재료나 그다음에 향후 기대감들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즉 코로나 이후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면서 알아봅니다.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64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 오히려 아침에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오히려 밑으로 조금 내려서거나 횡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낫다. 그죠? 왜냐면 과매수 국면이 다시 또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대감들이나 또는 그 시장의 어떤 탄력성,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담을 느낄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좀 밀리고 또 그 중심에 삼성전자나 또 하이닉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대형주들이 이제 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담감을 좀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고점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변동성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 정도 내려가니까 포지셔닝이 이제 55포인트까지 즉 과매수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이닉스는 올라가더라도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과매수가 많이 해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윈도우 드레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들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과정들이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죠. 오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 지금 투자 주의가 뜨긴 했는데 마이너스 2%대 정도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제 17% 18% 올라갔다가 오늘 2%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지금 3% 내려갔지만 일단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 그 다음에 갭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은 벌어놓은 것을 좀 뺏기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좀 들으셨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네, 손해를 봤다거나 또는 뭐 수익률이 감소했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0.14 그냥 횡보로 옆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과매수 국면도 해소가 된 상태에서 주가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작은 종목들이 상한가하는 모습들도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요. 또 게임주라든지 또는 이제 여행주,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 뭔가 활약을 좀 해줬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그 약간 중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상승세 보이면서 이 코로나 상황 이후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를 위주로 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주들이 많이 올라갔었다면 이제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약간은 매매기가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삼성 SDI 같은 종목은 또 많이 올라갔어요. 신고가 또 80만원대까지 찍어주는 모습. 자, 이런 거 보면 또 배터리는 살아있다. 네, 근데 LG화학은 삼성 SDI는 올라갔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일단은 계속 선두주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목이 진짜예요. LG화학은 이제 분리가 되고 나서 그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급 가시면 개인들이 지금 1조 6천억을 순매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2,700억. 외국인 매도가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2,700억 정도면은 그냥 저냥 괜찮았어. 이런 정도가 되는 건데요. 지금 기관들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6천억대, 투신에서 1,300억대, 연기금. 이 연기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연기금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인데 대형주를 갖다 때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어제는 매수했지만 오늘은 팔고 있는 거. 요즘에 나타나는 금융투자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기죠. 어제 사들여가지고 주가가 올려놓고 아침에 한 번 더 뜨게 되면 거기서 팔고 쭉 밀어버리고 다음날 또 사가지고 또 똑같은 흐름들.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가 재미가 들리면 안 되는데 기관들이 지금 단타의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조금 얄밉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좀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노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꾸 이용해 먹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동학개미운동이 한참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런 매매가 나오면 개인들이 다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오히려 더 끌어올려 보려고 연매기는 기관아 빅엿을 먹어볼래? 해가지고 연매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약간은 좀 흩어진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조차도 이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잘 버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기관의 싸움. 근데 기관의 싸움도 지금 보면 금융투자 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단기성 물량에 대한 어떤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기관들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네이버, 빅히트를 매수했어요. 오늘 빅히트가 좀 많이 올랐죠? 이제 방탄소년단 연결해서 뭐 얘기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보면은 키스트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올라갔었는데 2만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관련한 부분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은 나쁘지 않죠? 흐름 괜찮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게임, 그 다음에 화장품, 컨텐츠, 그 다음에 유아용품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서 지금 주식들이 많이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C도 오늘 상승세 신고가 만들어냈고요. 호텔신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중국 과의 관계라든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숙박업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면세점도 겨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웹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는 매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정보는 지금 다 내렸습니다. 대신에 인버스를 팔았어요. 네, 인버스를 팔았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을 내다 팔기는 했는데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승 쪽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상승 쪽에 베팅을 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1등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두산포열셀, NC소프트, 하이닉스 여전히 사들였군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아차, LG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오른 이후에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외국인들은 ETF 쪽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인버스 하나 매수한 게 조금 소량 있네요. 인버스 쪽 있고 레버리지 조금 있고요. 해지용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외국인들은 ETF나 시장 방향 쪽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샀어요. 기아차, 현대차, LG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포스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매수 많이 했는데 선물인베스 곱하기 2 고버스를 또 샀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고버스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버스를 엄청나게 또 사들인 모습이 좀 있었고요. 레버리지 갖다 팔았고요. 주가가 빠질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삼성 SDI나 카카오, 두산 퓨얼스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하고 기관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절충되는 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항상 개인과 그 다음에 기관 또는 외국인들은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시장이 어찌됐든지 간에 추세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잠깐씩의 변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들어오는 그런 작은 조정들은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리는 것마다 반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데다가 내릴 때만 자꾸 보게 되면 주식을 팔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HS 덮어버리고요. 밖으로 나가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일단 시장의 어떤 추세, 방향 이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뭐 종목들이 약간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에 라이브 방송이 있고요. 내일은 이제 종목 진단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 이야기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불금 보내시기 바라고요. 불금이래요. 네, 불금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